언리얼 방만득입니다. 오늘은 기본 제공 템플릿을 보고 따라 만들어 보았습니다. 애니메이터를 이용하여 유동적인 클로너와 이펙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언리얼 엔진을 실행하고 모션 디자인 플러그인을 설치합니다. 재시작을 하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모션 디자인 템플릿 맵을 열어보겠습니다. 회전하는 클로너를 볼 수 있습니다. 객체가 회전하고 있지만 시퀀스를 보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객체 자체에 회전값을 줘서 돌아가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귀찮게 시퀀스에 일일이 추가하지 않고 회전값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이 예제를 따라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맵을 열어주고 바닥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다 지워주겠습니다. 모션 디자인을 켜줍니다. 모션 디자인 아웃라이너 탭을 열어주고 기본값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모션 디자인을 열 때마다 디테일 탭은 버그가 생기니 닫고 다시 열어줍니다. 화면 중앙에 있는 바닥을 아래로 내려줍니다. 클로너를 생성하겠습니다. 그리드 X, Y, Z 값을 20으로 주겠습니다. 클로너를 화면에 잘 보일 수 있게 스케일 값과 위치 값을 조절해 주겠습니다. 스케일 값은 0.1로 주고 객체 자체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큐브 스케일도 0.8로 줄여주겠습니다. 여기서 클로너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회전값을 X, Y만 45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설정해두고 이펙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펙터의 범위를 조절하고 위치를 오른쪽 모서리에 맞춰주겠습니다. 조절이 끝났다면 기본 뷰포트로 바꿔 이펙터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재질을 바꿔야 합니다. 체크 무늬가 입혀진 재질을 변경하기 위해 클로너형 재질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클로너 큐브에 입혀져 있는 재질을 복사하고 매테리얼 폴더를 만들어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이름을 m클로너로 바꿔주겠습니다. 이 재질을 열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지우고 숫자 3을 누르고 클릭을 해 색상값을 만들어줍니다. 두 개의 색상값과 클로너 이펙터 파라미터를 만들어줍니다. L을 누르고 클릭을 하면 러프가 만들어집니다. 러프를 만들어 연결해주고 알파 값에는 토탈 웨이트를 이어줍니다. A 값을 파라미터로 바꿔 이름을 이펙터 컬러로 설정하고 B 값도 파라미터로 바꿔 베이스 컬러로 설정합니다. 금속값이나 반사값도 파라미터로 만들어 매테리얼 인스턴스에서 수정할 수 있지만 오늘은 기본값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베이스 컬러를 연결하고 저장해줍니다. 매테리얼 인스턴스를 만들어줍니다. 매테리얼 인스턴스는 파라미터로 변경한 요소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색과 하늘색으로 설정해주겠습니다.
그대로 클로너 큐브에 입혀주겠습니다. 제가 설정을 거꾸로 하였습니다. 매테리얼에 들어가서 베이스 컬러가 A로 오도록 A값과 B값을 바꿔주겠습니다. 다시 저장해주면 이펙터 영역에 있는 부분이 푸르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색만 사용하면 심심하니 큐브를 하나 더 복사해 다른 색을 넣어주겠습니다. 매테리얼 인스턴스도 하나 더 복사해주겠습니다. 이번엔 색상을 초록색으로 변경해주겠습니다. 복사된 큐브에 두 번째 매테리얼을 추가하겠습니다. 회색이 너무 진한 것 같아 밝은 색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두 개의 매테리얼을 다 바꿔줘야 합니다. 이제 이펙터의 영향을 받으면 두 개의 컬러가 나옵니다. 색상이 너무 규칙적으로 나오니 랜덤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바꿔주겠습니다. 클로너의 디테일 탭에 메쉬 렌더러가 있습니다. 렌더를 이터레이트해서 랜덤으로 바꿔주면 색상이 섞이게 됩니다. 이제 이펙터의 범위와 효과를 설정하겠습니다. 이펙터가 오른쪽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이동해서 범위를 재설정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스케일 값이 변경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모드를 노이즈로 변경하고 스케일 값을 0.1, 펜 값을 2, 프리퀀시도 2로 주겠습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값을 주시면 됩니다. 스케일은 0.2, 펜 값은 3으로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카메라 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클로너 큐브의 스케일과 클로너의 공간 간격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반대쪽 모서리에 영향을 끼치도록 위치를 잡겠습니다. 노이즈 값을 스케일 대신 위치 값을 주겠습니다. X, Y, Z축 전체에 90씩 이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보니 펜값을 제가 Z축만 줬는데 이렇게 되면 Z축으로만 움직입니다. 값이 있는 축에 펜값이 들어가야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은 X축과 Y축에도 Z값과 똑같이 펜값을 주세요. 이제 양쪽에서 스케일과 위치값이 변동되는 템플릿과 같은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큐브가 회전을 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션 디자인 모드에는 오퍼레이터 스택이 있습니다. 이 탭을 열어주겠습니다. 모디파이어와 애니메이터가 있는데 오늘은 애니메이터를 쓰겠습니다. 자동 회전 값을 줘보겠습니다. 디테일 트랜스폼의 회전 탭에서 우클릭을 합니다. 밑에 애니메이터 목록이 있습니다. 타임에 들어가면 릴레이티브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눌러주겠습니다. 오퍼레이터 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애니메이터를 누르면 타임 항목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X축으로만 360도 회전하게 만들겠습니다. 참고로 사이클 듀레이션을 설정하면 회전 속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예제와 비슷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조금 더 응용해 보겠습니다. 이펙터의 움직임 값을 줘보겠습니다. 이펙터를 누르고 로케이션에서 우클릭을 해 타임의 릴레이티브 로테이션을 눌러줍니다. 오퍼레이터에 들어갑니다. Y축의 값을 줘 이동을 반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이클 듀레이션 시간을 늘려 속도를 조금 늦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왕복하기 위해 모드를 핑퐁으로 바꿔줍니다. 이펙터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은 이펙터도 똑같이 수정합니다.
속도를 조절해주면 재미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